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뷰 2가 아니라 인터뷰어로 국민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뵙고 그 말씀을 청해 듣는 총리의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월인가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비전이 뭐가 돼야 되는가. 그때 저는 우리 백범김구 선생님 말씀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문화국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때는 대통령 되기 전이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성장을 회복해야 될 시기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될 시기고, 그런데 민주주의와 성장을 회복하고 나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문화국가다라는 것에 공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꿈, 문화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K-팝, K-푸드, K-드라마, K-무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인정하고 열광도 하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뭐냐. 저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이 상징하고 있고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K-e스포츠, K-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개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은, 그리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e스포츠를 대표하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오늘 모셨습니다. 사실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워낙 역사적인 위대한 기록을 세운 거죠. 지난 11월 9일에 롤드컵 그 사상 첫 3연패, 그리고 통산 6번째 우승? 그렇죠? 예. 그래서 그 e스포츠에 있어서도 대단한 기록을 세웠지만, 동세대의 청년들에게도 하나의 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시고 e스포츠, 또 한국의 어떤 문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을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기록을 세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이루고 난 어떤 소회랄까? 이것을 인사 겸해서 첫 말씀을 청해 듣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소개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T1이라는 팀에서 롤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박수 한번 다시. 저희가 지난달에 중국에서 열린 월즈에서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 사실 월즈 우승이 이제 프로게이머들에게는 되게 꿈만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3번 연속으로 저희가 운 좋게도 달성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제가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도 몰랐고, 이렇게 또 우승을 3번 연속으로 하게 될 줄도 몰랐는데 되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딱 말씀 들으면서 귀에 딱 꽂히는 단어가 2개 있었어요. 대략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주 최고로 잘하는 분들이 나 운이 좋았다, 참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딱 우리 이상혁 선수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사실은요, 누구를 만나도 늘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원래 꿈이 뭐였냐? 태어났을 때 원래 꿈이 뭐였냐? 그러니까 원래 꿈이 어떤 거였는지 참 궁금해요. 저는 진짜 대부분의 학생이 그랬듯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학생일 때는 프로게이머가 되기 전에는, 그때는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하고, 근데 나는 또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을 나중에 하면 좋지 않을까, 게임이 재밌다, 약간 이 정도였지 막 거창한 꿈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만 프로게이머가 나중에 되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고 나서 좀 더 프로게이머에 진심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게임으로
또 먹고 살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좀 오히려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그냥 게임만 하고 싶어서 프로게이머가 됐는데 프로게이머가 되고 나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그게 더 의미 있고 더 확실히 이게 내가 프로게임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을 드리는 게 나의 꿈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꼭 우리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꿈은 뭐야? 대통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저 박사 뭐 이런 것도 있고 판사 이런 것도 있고 딱 그런 거는 아니었네요. 예, 그런 거는 뭐 근데 프로게이머라고 적기는 했는데 막 진짜 뭐 이거 내가 꿈이니까 해야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저걸 하니까 저거야 원래도 그 어릴 때도 물어보면은 게이머를 꿈으로 적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게임을 좋아해서. 그러면은 근데 내가 꼭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막연한 동경 네, 뭐 이런 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히려 이런 그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지네요. 그럼 사람 나 게임이 좋다. 그리고 뭐 프로게이머 이게 직업이 될 수 있을까는 모르지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동경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처음에 이걸 정말 직업으로 내가 딱 이 길을 가야지라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고민은 뭐였어요? 근데 처음 프로가 됐을 때 했던 고민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네. 지금은 좀 벌죠? 지금은 너무 네. 너무 많이 벌어요? 과하게? 너무 감사하게도 네, 잘. 그때는 그게 고민이었군요. 네,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프로 게이머들이 수명도 짧고 미래도 좀 보장되지 않았고 그때 이제 막 스타크래프트 세대가 이제 좀 리그가 끝날 때쯤이라서 네, 그때는 사실 선수들이 거의 10년 이상 하는 거는 꿈꾸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는 선수들이 억대 연봉 받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진짜 엄청 네, 꿈꾸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때라서 그렇게 딱 선택해서 내가 이 길로 가야지라고 할 때 제일 큰 고민이 이게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서의 어떤 직업으로서의 보장이 될까? 이 고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이제 학업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조금은 있었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돈을 못 벌어도 그래도 이게 나에게 좀 좋은 경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있었어서 그런 경험을 쌓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굉장히 상투적인 질문. 그때 반대는 안 했어요? 부모님이? 또는 제일 심하게 반대를 한 분은 없어요? 네, 감사하게도 반대해 주시기보다는 좀 지지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랄까 복이랄까 그런 거네요. 그는 일반적으로 부모님, 아버님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내가 하는 어떤 판단이나 선택에 대해서 좀 응원형이셨나 보죠? 네,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좀 할 거 하고 게임 했어가지고 그런지 좀 열심히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애가 그 시점에 그 선택을 하실 때 그 시점에 그 길을 가겠다고 할 때 다른 부모들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시선에 있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거 약간 안 좋은 시선에서 보는 사회적 시선도 있잖아요. 중독이다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적 있는데 지금이라면은 다른 후배들이 또 다른 청년들이 직업으로서 나의 삶을 걸 그런 길로 가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는 그 다른 후배들의 부모가 있다면 부모들이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나 타당한 걱정이죠. 예, 프로게이머를 하겠다고 하는데 프로게이머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제 또래 때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그냥 게임이 재밌으니까 게이머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저는 만약에 제가 부모가 입장이 된다면은 좀 우리 자녀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정도는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프로게이머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건 좀 현실적인 문제니까 좀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오히려 본인이 지금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다면 상당히 신중해질 수도 있겠네. 그쵸.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선뜻 허락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예. 그거 참, 갑자기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버님은 제가 뭘 하든 무조건 제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지금 저를 생각하면서 저를 만든 가장 큰 힘이 저희 아버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 비춰서 굉장히 좀 리버럴하다고 할까? 그런 분이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최대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근데 제가 저를 요새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 그렇게 일종의 자유로운 판단을 자식들한테 하게 하나? 제가 더 그걸 못 미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아버님이 오히려 더 막 전적인 응원을 해줬다고 생각도 들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얼핏 들은 걸로는 원래 야구 선수를 하고 싶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다른 일로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셔서 저를 좀 그래서 좀 응원해 주셨다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그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걸 또 열심히 하게 응원해 주시는 게 그 시대에서도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네요. 이 스포츠 뭐 전체에 대한 어떤 무슨 제도적인 어떤 방향 이런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뵙고 나니까 개인적인 흥미, 개인적인 관심이 훨씬 지금 더 많이 생기는데 우선 저는 사실 관심은 있어요. 이 스포츠에 대해서. 근데 거의 잘 몰라요. 근데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가령 지스타 부산을 갔었고 작년에도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개업 직전에 뭐 정치 상황이 막 안 좋아서 정치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은 조금 한가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서 그때를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으니까 보는데 우리 어떤 언론의 평을 보니까 우리 이상혁 선수에 대해서 평하기를 쉽게 말해 탁월한 전략과 그 다음에 이 숙련도 이게 잘 종합된 아주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 이 스포츠에 대해서 내가 잘 엄두를 못 내는 거는 이걸 잘하면 이렇게 하면 잘할까 저렇게 하면 잘할까 생각은 좀 해볼 것 같은데 일단 나는 느려. 좀 둔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잘하기 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정상에 오른 가장 큰 본인의 자질, 그다음에 나는 어떤 선수다. 아까 얘기한 전략과 이 어떤 숙련도가 아주 종합된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평가가 있는 본인 스스로 나는 어떤 선수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규정한다면은 사실 전략적이고 뭐 숙련적이고 이런 것은 저도 사실 표면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좀 제 특성이 나타난 거는 저는 제가 게임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제가 게임을 한 6살, 7살 때부터 했었는데 그때부터 뭐랄까 한번 게임을 하면은 꽂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막 뭐 옛날 게임 뭐 갤러그 뭐 킹콩 이런 거 해도 이건 어떻게 이 게임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그런 거를 좀 탐구하는 그런 열정이 저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한번 꽂히면은 계속 뭐 몇 시간씩 계속 앉아 있고 좀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뭐 게임을 하나를 하더라도 계속 연구하면서 좀 전략적인 것도 좀 많이 좀 생기고 좀 발전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종의 예. 표현한다면 집중력과 뭐 열정, 근데 그것을 더 집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념. 예. 그냥 딱 그걸 꽂히고. 예. 근데 그건 사실 워낙 좋아해서 또 그런 그렇죠. 게 시작이네요. 예.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게임이 무슨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 우승하고 이런 거는 일종의 팀플레이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은 그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집중력을 뛰어넘은 리더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모든 스포츠에서 사실은 리더가 누구냐, 주장이 누구냐가 판세와 결과를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좋아함, 집중력, 꽂힘 이것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그쵸.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팀원을 이렇게 다독이고 뭐 이런 등등의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리더십은 어떻게 길러지는지 그건 좋아함만으로 길러지진 않잖아요. 또 그 스포츠에서 리더십의 핵심은 뭔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본인은 어떻게 그런 리더로서 성장했는지 또는 뭐가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보는지 그 한번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리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리더 스타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게임만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나가서 노는 거 안 좋아하고 예, 뭐 좀 막 교류하고 리더가 되는 거는 더더욱 아니었는데 제가 게이머 생활을 지금 거의 13년 프로게이머로서 한 13년째 하고 있는데 프로 생활 하다 보면은 그게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니까 아 이거는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 팀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고 팀원들을 좀 더 잘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저는 리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뭐 책도 좀 읽어보고 아 그런 책도 읽었어요? 예, 리더십 관련된 책도 한 뭐 대여섯 권 정도 읽고 그리고 뭐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그런 것들을 제가 행동으로 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다 보니까 좀 더 팀원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해주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좀 더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도 읽고 실전도 하고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배운 이상혁의 리더학. 내가 보는 리더십의 핵심은 이거더라. 1, 2, 3 뭐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좀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오랫동안 연습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려는 의지를 좀 계속 행동으로서 좀 보여주면은 아, 저 사람은 게이머로서 되게 훌륭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래서 좀 제일 중요한 건 좀 실천력인 것 같아요. 먼저 앞장서서 잘하고 플레이를 잘하고 뭐 연습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된다. 그거는 꼭 게임뿐만 아니라 네, 게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네, 일상에서도 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같은 이렇게 팀원들끼리는 게임 이외에도 그 삶의 상당 부분을 많이 개방하고 서로 알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뭐 제가 아직도 뭐 그런 리더 역할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저의 장점을 좀 많이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게임 열정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열정을 좀 보여주는 걸 좀 우선순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조금 다른 질문. 지금 아까 리더십 얘기했는데 이게 모든 일이 이렇게 이게 뭐 더구나 게임 엄청나게 치열한 거잖아요. 사실 그 상황을 견뎌내고 유지하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멘탈 유지하는 게 멘탈을 유지하는 본인의 어떤 방법 또는 멘탈이 제일 흔들릴 때는 어떤 때인가? 내가 회고해 볼 때 나 이때 멘탈 최고 나가더라.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연결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멘탈을 함께 유지하게 해주는 법은 뭔가?
요 멘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원래 좀 천성이 좀 차분한 편이긴 한데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이미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 게임할 때도 좀 차분한 편이긴 한데 근데 게임 하다 보면 좀 감정적일 때도 있고 좀 뭐랄까 그 감정적인 걸로 인해서 게임이 잘 안 될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럴 때 멘탈 관리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으로. 예, 책을 좀 많이 배웠고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해야죠. 이게 게임을 하면서 뭔가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냥 괜찮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결과라는 게 제가 좀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과정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좀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도 긴장도가 꽤 높은 직업인데 멘탈, 정신적인 걸 유지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원래의 좀 차분함 이런 것이 뭐 좋죠. 그러면 더 작동하고 네. 그러면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고 한데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본 체력이 다시 네. 받쳐지지 않으면 이게 못 받쳐주니까 건강은 어떻게 뭐 관리를 할까? 또 다른 선수들은 주로 어떤 게 가령 이렇게 게임하고 e스포츠하고 하는 데서 제일 좀 많이 하는 건강관리 방법이에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멘탈 관리에 있어서 몸이 진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런 중요하다고 것 같아요. 생각하거든요. 해보면. 근데 저희 이제 e스포츠에서는 사실 체계적인 운동도 있긴 한데 체계적으로 이제 선수들한테 운동을 시켜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좀 개인이 관리하는 게 많죠. 체계적으로 시켜준다는 건 PT가 무슨 뭐 헬스 이런 거? 예, 아, 헬스나 뭐 저희 회사에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뭐 거기서 와서 뭐 트레이닝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개인이 관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혹시 좋아하는 운동 있어요? 저는 원래 몇 년 전에는 달리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무릎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예, 수영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건 특별히 뭐 그것도 좀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시도해보고 효험을 본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심호흡이죠. 심호흡. 예, 제일 좋은 건 심호흡이고 스트레스 높아질 때는 심호흡을 해요? 예, 이렇게 심호흡하는 게 어느 책을 봐도 심호흡하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니다. 그저 잠깐만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 우리 상혁 선수 말씀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책하고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은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그거를 책을 골라서 책을 쭉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과 관련된 책들이 뭐 있나 해서 책을 쭉 찾아보고 그걸 쭉 독파하고 정리 해석을 해보고 혹시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 저도 그런 스타일이라고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있으면은 책 쭉 골라보고 이런 스타일인데 여기 사실 제가 책을 몇 권 이게 영상에 나오라고 갖다 놨는데 아마 이게 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서혁 선수가 최근에 추천한 책들이에요. 이게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한국인의 책장 특별전을 통해서 여기 놔뒀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책 제목 보고 뻥 터졌는데 그 공부와 책 이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요. 그 어릴 네. 때부터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는데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 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네. 네,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로 생활 제가 13년 했는데 한 중간 정도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거 참 독특하네. 그거 쉽지 않은데. 처음에는 이제 책 읽은 게 제가 학교도 고등학교 중퇴하기도 했고 좀 배워야겠다, 좀 머리에 뭐 좀 넣어야겠다 이렇게 책을 읽은 건데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또 제가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뭔가 한 권 한 권에
게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게 좀 있었어요. 어떤 책을 읽어도 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그렇게 책을 보통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을 계속 읽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참 일반적이진 않네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거 한번 책을 얼마나 읽어요? 그 흔히 뭐 내가 한 주에 대략 몇 권 읽는 것 같다, 뭐 한 달에 몇 권 읽는 것 같다,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것 같다. 이건 어때요? 제가 많이 읽진 않는데 좀 꾸준히 읽는 것 같아요. 뭐 1년에 한 보통 20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은데 많이 읽는 편은 아니고 근데 좀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네 지금 들어보면. 네네 뭐 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많이는 못 읽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뭐 한 30권, 뭐 40권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정독 스타일인가요? 예 좀 이렇게 꾸준히 해서 그 책 한 권 다 읽고 좀. 저는 이제 앞에 그 뭐 뒤에 추천사부터 앞에 그 소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백갈피에 네. 있는 거 뭐. 아, 이 저자가 뭐 하시는 분이구나. 거기부터 읽고 목차 읽고 차례로 읽습니다. 해서 다 꼼꼼히 읽는 그런 스타일이군요. 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책 고르는 거는 미안해요. 내가 나도 이 책방 가서 이렇게 책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면을 좀 알고 싶어져서 책 고르는 거는 본인이 책방 가서 골라요? 처음에는 이제 서점 가서 네,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걸로 읽다가 근데 요즘에는 팬분들이 워낙 책 선물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서점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최근에 읽은 걸로 보이는 이 세 권, 왜 잠을 자야 할까, 인스타 브레인,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 다 소개해 주면 좋지만 이 중에서 제일 또는 딱 생각이 나거나 이거 추천할 만한. 사실 이거 세 권 다 제가 고른 책은 아닌데 네, 팬분들이 주신 것 중에 되게 좋았어서 네. 제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좀 간단한 소개와 본인에게 가졌던 어떤 영감, 느낌이 좋았던 측면 얘기해 준다면. 저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기 맨 위에 있는 저 책이 가장 좋았고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예. 책이고요. 이름도 어렵네요. 비온 나티코 린데블란드. 근데 숲속의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스웨덴 분이네요. 예. 혹시 읽어 보셨나요? 저 못 봤어요. 아 정말요? 예. 이거는 상당히 약간 에세이 비슷한 그런 거네요. 지금 보니까. 에세이인데 속세의 삶을 살다가 직장인이셨는데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간 직장인이신데 좀 내던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그런 내용. 근데 저는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었어가지고 프로게임을 하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다른 팀원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 이 e스포츠 프로게이머 하는 분들이 본인처럼 책을 많이 읽나요? 아니면 다? 전혀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아, 달라요? 본인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네? 네. 이제 게이머들은 워낙 뭐랄까 좀 자극적인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좀 정적인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요 모델만 따라가면 훌륭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나 하고 따라가는 거 한번 연구해 보려고 했더니 꼭 그건 아니래. 다른 분들은 다르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책을 꼭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그럼 그것도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니면 대부분이 많이 쓰는 방법이 있나요? 진짜 선수마다 다른데 보통 뭐 그냥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자기 좋아하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 그야말로 개인적인 스타일. 프로게임에 딱 특화된 특정한 어떤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책 공부 이런 걸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또 그 리더십을 또 발휘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간 케이스예요. 그러면 네. 또 우리가 하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멘토. 존경하는 사람 또는 멘토.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은 인터뷰인가 어디서 제가 얼핏 보니까 할머니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데 혹시 할머니가 그런 본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어떤 역할로 계신 분인 건지 하여간 또는 이 세계에서 프로게임을 하면서 어떤 롤 모델이 있었는지 그런 일종의 멘토랄까? 그건 어때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아버지랑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지금 와서야 이제 느끼는 건데 할머니랑 이제 아버지가 되게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할머니도 예, 제가 뭐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있어도 뭐 막 잔소리 안 하시고 혹시 예,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예, 그 집 특이하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보통 같으면 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아유 쟤 또 저러고 있다 이럴 텐데 그 집은 전혀 할머니 달랐네요. 요즘에도 뭐 매일같이 아침에 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그 사진 같은 거 보내주시고 할머니? 예, 오, 할머니가 연세가 이제 얼마나 되셨나요? 할머니 거의 40년생이십니다. 40년생이시면은 그러네요. 80대 중반. 아, 할머니 참 멋지시네. 예, 오.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도 뭐 남한테 좀 베풀면 살아야 된다. 뭐 남 탓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뭐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또 제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의 가치관이 돼주신 거죠. 혹시 형제가 있나요? 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동생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동생은 저랑 다르게 운동하고 저랑 완전 달라요. 성격은. 근데 성격은 다른데 거기도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할머니든 아버님이든 지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동생도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 쪽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간 개인적으로 제가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방향을 이제 바꿔볼게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이상혁 선수가 어떤 그런 제도와 정책 이런 거를 다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어떤 그걸 다 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문화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e스포츠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이렇게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쭉 이렇게 봐온 사람으로서 제일 좀 문제점이랄까 본인이 느끼기에 그리고 이런 대목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 대목이 좀 더 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그 대목 한번 그런 정책적인 얘기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처음에 프로게이머 됐을 때는 되게 그런 인식이나 제도적인 거나 되게 미비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런 게임 산업을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걸 제가 좀 보면서 그런 인식이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저는 좋다고 좋아지고 있죠. 네, 예. 생각이 들고 제 관점에서는 게임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e스포츠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최근에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인기가 해외에서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게임 산업 자체는 그런 뭐 우리나라 게임이나 그런 게 아직 1등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양산형 게임이나 좀 뭐랄까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뭔가 좀 영감을 주는 그런 게임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에 좀 급급한 게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만 잊어버릴까 봐. 인사이트를 상대적으로 더 좀 주는 게임. 그냥 막 자극적인 것보다. 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본인이. 제가 좀 최근에
콘솔 게임을 좀 했었는데 콘솔 게임이 이렇게 오락기 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근데 외국 게임이었는데 뭔가 인공지능이 뭐 미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 뒤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때의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에서 좀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좀 받은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터랙티브 무비형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잖아요. 근데 양산형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랄까 그냥 가챠 게임 뭐 그냥 뽑기 하고 좀 캐릭터를 성장시켜서 좀 만족감을 얻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뭐랄까 스토리가 있고 되게 좀 잘 만들어진 게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아무래도 게임사 입장에서는 만들기도 어렵고 수익성 내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이 이제 단순히 오락이나 사람들에게 뭐 재미를 주고 좀 시간 때우기 이런 뭐 물론 이제 산업적으로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감을 주고 동기를 주고 좀 긍정적인 영향도 주면서 좀 영화나 뭐 좀 다른 컨텐츠처럼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더 철학적이고 하여간 그런 진정하게 문화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 측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제로 하는 선수들, 현재 우리 제도에서 선수들의 어떤 움직이는 환경이라든가 또는 그에 대한 보호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개선점이 있나요? 사실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어요. 저는 최근에 뭐 되게 처우도 좋고 이제 사람 뭐 팬분들도 네.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뭐 대회도 요즘에는 되게 많이 개최되고 있고 그리고 아카데미나 뭐 그런 시스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제법 지났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듣다가 마지막에 하나 또 귀에 꽂혀서 팬. 생활을 하면서 팬의 의미는 뭐예요? 저는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팬분들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너무 컸고 그 게이머를 떠나서 저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관심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뜻깊은 일이고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팬분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게 제가 이제 프로게임을 하는 목표이자 목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분들은. 예. 팬들의 존재와 관계 자체가 의미이자 목적이 됐다. 예. 목표. 네.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팬들도 아마 사격 선수한테 그런 걸 느끼겠죠. 아마 그런 서로의 일체감, 교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되어버린 어떤 사람이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네요. 오늘 하여간 참 바쁜데 우리 있잖아요. 총리실에서 네. 우리 이상혁 선수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하자고 이렇게 섭외할 때 정말 뜨거웠어요. 일단 첫째 모시기 어려운 분이야. 시간 만들기도 어려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오신다고 하니까 평소 저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관심을 우리 총리실 직원들이 다 저거 여기 지금 쫙 저기 지금 밖에 서가지고 아주 이렇게 실제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아까 해외에서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부담되지만 감사하고 귀한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참 좋았던 게 흔히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얼굴 중에 한 분인데
그런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기가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참 이렇게 다시 한번 시간을 이렇게 내준 것 고맙고요. 팬들에게 또는 뭐 후배들에게 또는 나라에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두 마디 이렇게 하시면서 인사말 겸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자면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프로게이머로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팬분들께 좋은 영감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네, 잘 여쭤봐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시작하실 때 하셨던 그런 열정이 처음처럼 계속 유지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열정이 오늘까지 있게 해 주셨던 할머니와 아버님을 포함한 가족들의 응원이 또 계속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서 본인도 팬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에서 좋은 위치로서 역할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총리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